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월 17일 오후입니다.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3,200을 넘었다가 매우 가파르게 등락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주가 5천 시대 이렇게 보자. 꿈이 있는 주식이 상승한다.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 파동을 보였잖아요. 이 하이닉스의 급락 파동에 따라서 조선, 방산, 원전 테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락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재명 정부의 K배터리 정책이 시동이 걸리고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향후의 파장을 좀 살펴보고요. 역발상 투자해라. 그래야 수익이 따른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일 날 가장 실적이 좋다는 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급락 파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실적도 좋고 매우 배당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정점을 찍었다는 거, 꿈이 떨어졌다는 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게 되는 거죠. 하이닉스가 이제 급락하게 된 이유는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을 시켰죠. 그리고 증권사는 이번 주 초반부터 하이닉스 이익이 정점이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는 아직 그 5세대 반도체, AI 반도체를 개발도 하지 않고 엔비디아에 납품도 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의 리스크가 줄면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행보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적 검증의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이 고점에 있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상단에 걸쳐서 장기간 박스권을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상반기에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이 급등했는데 이제 실적 흐름을 보이면서 종목 차별화가 보이고 있죠. 방산주는 이제 정부의 수혜를 입으면서 짧은 조정을 거쳐서 종목 차별화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펀드와 ETF 연계되는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주, 이른바 상반기를 주도했던 테마주 3인방이 차익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계속 주도 산업 업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자체 경쟁력,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책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오늘 90만 원대를 넘어가는 그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데, 방산주는 2라운드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메이저 투자자가 차익 실현 구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선, 방산, 원전은 목석을 가리는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늘 여기 있는 거, 시장은 항상 다음 주도주를 찾는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조선, 방산, 원전이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최소 3배, 많게는 8배 이상 주가가 올라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려면 그야말로 메리트가 없잖아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거나, 시장이 커지거나, 주식을 감자하거나, 배당을 늘리거나, 이 기준점에 들지 않으면 주가는 상단 정체에 걸치고 이른바 2보 전진 3보 후퇴, 2보 전진 3보 후퇴 방식으로 계속 매지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게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급락 파동을 보였고, 하이닉스는 상당 부분 앞으로 그 이익에 걸맞는 주가, 거기에 나올 때까지는 계속 차익 매물에 시달릴 것이다. 그런 전망치를 내다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시장은 항상 다음 주도주를 찾습니다. 다음 주도주가 뭐냐? 저는 그 다음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2차 전지도 다음 주도주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지수 5,000포인트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외국계 JP모건이 한 말 속에 그 흐름이 달려 있습니다.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이 JP모건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과 아시아 시장의 핵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수 5,000포인트는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거버넌스를 개혁하게 되면 가능하고 주가 5,000포인트를 공약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이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 등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자금이 빠른 매수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외국인 매수가 약한 것은 더 좋은 진입 시기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K배터리,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신임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형 IRA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청문회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씩 녹이고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제 앞으로의 한국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가기로 하고요. 2차 전지의 이제 정책 변화가 보게 되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도 2차 전지의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미국 등 IRA 법안 등을 고려해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정부 공약이 뭐냐? 이 핵심 4가지입니다. 선진국에 걸맞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제 변화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책에 따라서 미국은 전기차를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탄소 중립 산업을 경쟁력으로 육성시키겠다. 그리고 건축물의 열 부분의 탈탄소화를 계속 강화하겠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좀 깊게 들어가서 보면 배터리 세대 지원 강화하고 ESS 한국형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배터리 산업 육성하고 여기는 이제 사용 전과 사용 후가 있는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2030년도까지 50%를 보급하겠다. 아직 이 부분은 실현되지 않은 정책 공약이죠.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5년간에 계속 이제 나올 내용입니다. 핵심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집중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 시기는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은 25년의 추경 예산과 내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한국형 IRA는 내년부터 할 것 같아요. 내년. 이 한국형 IRA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막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정책의 변화를 좀 미리 있고 가장 나쁠 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역대 정부마다 이제 본인들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들을 이제 점검을 할 텐데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공약 실현 의지가 강하신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치면은 정책 실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대통령실이 해마다 공약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각 분야, 복지, 예산, 사회, 성장, 경제, 그러면 농림, 산업,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데 부처가 대통령 공약을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 정책적으로 반영했던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계속 점검하게 돼요. 그 내용들은 경제 회복과 실용 정보를 표명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아마 부처와 장관의 직접적인 평가위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이 행정 강요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정책을 끌고 가는 기술, 그 내용은 남다르게 높은 아마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한번 이제 그 2차 던지 종목군들이 한번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삼성 SDI는 지금 이제 1,600원 오른 17만 7,700원 전후 움직이고 있죠. 네, 사실 그 가장 나쁜 리포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쏟아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부의 기대 심리가 반영될 뿐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절대 주도주가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주도주가 되려면 기업 자체 내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고 배당 가치가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경쟁이 많은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도에 계속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도주가 되고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순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 아직 2차 전지는 최하 바닥에 있습니다. 절대 주도주가 아닙니다.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발광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내는 K배터리 육성 대책은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정부가 이 산업이 주도주가 될 수 있도록 빚을 내서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유럽과 미국이 전부 다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키워내고 있거든요. 유럽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내용이 아직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집었고 그 부분이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것을 찍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살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GDP 회복과 주가 5.0포인트 절상에는 거의 어렵다. 그래서 두 개가 살아야 한국 주식이 5.0포인트를 실현하는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 좀 1년과 2년 뒤에 중장기적인 그 맥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실적이 최고치에 올라서 주가가 이렇게 좋아도 급락해 버리잖아요. 오늘 3만원 이상 빠져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꿈을 갖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져버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실적이 많이 빠졌고 올해 2분기에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밖에 안 돼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6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도주는 꿈이 있는 주식이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그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 삼성 SDI의 최신 리포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한투자금융이 오늘 7월 17일자에 낸 리포트고요. 하나는 미래에셋증권이 7월 16일자 어제 낸 리포트입니다. 자, 신한투자금융이 목표가를 23만원으로 낮췄어요. 그러면서 전기차가 호조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출하가 12% 줄었다. 유럽 내에 저가 배터리 채택이 지속됨에 따라서 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미래에셋증권은 목표가를 26만원으로 낮췄습니다. 28만원에서 북미 스텔란티스의 전기차가 부진하다. 유럽향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 요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요인을 보면서 그 그 회사의 비전을 좀 보는 거예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삼성 SDI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삼성 SDI를 가지고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다른 한국의 전기차 대비하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어제와 오늘 사이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신한투자금융의 이제 긍정 요인을 보는 것은 견조한 북미 ESS 수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냈던 유튜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 스텔란티스의 일부 라인이 LFP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소형 전지의 신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어서 실적 둔화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내는 코멘트, 긍정 요인은 스텔란티스 E라인이 ESS 전환 검토하고 있고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폭스바겐의 각형 LFP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각형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죠. 현대기아차. 이 현대기아차는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오다에서 현대차의 SUV GV 90에 그리고 기아차의 26년도 QV에 LG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부터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대기아차의 향후의 실적 부분이 또 반영되는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 재개되고 있고 전기차 수요 개선과 주문량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에 유럽의 전기차 주문이 감소했었는데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각형 배터리는 중국 경쟁사 이외에 배터리의 폼팩터를 대응 가능한 회사가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공격적 행보가 필요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4분기에는 추가 자금 조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코멘트입니다. 신한투자금융과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리포트 내용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예상했던 실적 데이터를 좀 볼게요. 올해 2분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보기에는 2분기에는 적자가 3,400억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에는 3,0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4분기에는 590억 정도의 소폭 흑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1, 2, 3, 4 합쳐서 내년도에는 토탈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소형 전지 그리고 중대형 전지 전자재료에서 영업이익률은 한 8.8 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4분기부터 흑자를 전환해서 26년도 쭉 흑자가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는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매출은 한 15조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큰 틀을 본 거예요. 또 이제 엄밀히 보면 이 매출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21조, 24년도에 16조, 올해 13조, 내년도에 15조 이 정도의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년도에는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이 정도 흐름이면 아마 이제 23년도에 근접성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보고요. 순이익은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한투자가 보는 신한투자금융이 이제 낸 자료입니다. 신한투자금융은 2분기에 2.8억 정도의 적자, 3분기에는 2천억 정도의 적자, 4분기에는 한 43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내년도에는 한 6,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흐름이고요. 그렇게 해서 순이익은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것은 이제 신한투자금융이 낸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은 내년도에 순이익이 내년도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순이익이 여기 1조 5천억 보이시죠? 1조 5천억, 1조 한 6천억 정도. 그런데 신한투자금융은 내년도에 한 1조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조금 더 후하게 받고 신한투자금융은 조금 더 낮게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도에는 흑자가 예상이 된다. 한 1조 정도의 순이익 이상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변곡점은 올해 4분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항상 증권사 리포트는 분기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는 이 최악의 국면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3분기의 리포트가 나오겠죠. 3분기에 나오게 되면 다시 4분기의 지표가 달라지고 내년도 지표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달까지가 최악의 국면이 맞고요. 따라서 이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은 주도주가 아니고 정책적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신한투자는 27년도에는 매출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매출을 이제 27년도에는 27조로 잡았어요. 갑자기 내년에 18조를 잡았는데 27조를 잡았고 영업이익 2조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포커스, 이른바 미국 공장, 북미 공장들의 가동률과 협업, 그 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추세, 그리고 오다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쯤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나쁠 때가 이제 하락하지 않으면 저점이 돼요. 주식은 항상 이제 공포 구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나쁠 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G 엔솔이든 삼성 SDI든 SK 이노베이션이든. 근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저는 이제 좀 예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SK 이노베이션의 부채 비율이, 삼성 SDI 부채 비율이 89.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부채 비율이 한 90 중반.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의 부채 비율은 24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와, 그 다음에 배터리와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차별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LG 엔솔과 삼성 SDI가 메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주식이 가능성이 있고 주도주 탈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에게
기회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K배터리 육성 방안과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 투자와 R&D 개발에 좀 많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와 경쟁력 제고 기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또 보게 되면 이것은 제 개인적 시각입니다. 지금 삼성 SDI가 지금 17만 7천 원 전후에 가고 있고,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18만 원 터치가 지금 2번 있었습니다. 7월 초에 한번 18만 7천 원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1일 날 18만 1천 원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만 7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가 최악의 국면이잖아요. 가장 어려운 적자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회사가 한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에 얼마였냐? 작년 7월 달에는 주가가 70만 원이었네요. 70만 원대 있다가 지금 17만 원대로 빠졌으니까 한 5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다고 봐야 되겠죠? 1년 만에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1년 만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26년도에 매출 단위, 27년도에 이제 실적 매출 단위를 비교를 했잖아요. 항상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 SDI는 전고체 산업에 많은 올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오다를 많이 받아놓고 있고, ESS 분야에서 오늘 하반기에 큰 오다건이 하나, 지금 거의 90%의 수주가 확정적인 거, 거의 1조 원 이상대의 프로젝트가 남아있죠, 미국에. 삼성이 개발한 ESS 박스, SBB 박스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오다를 거의 확보하고 있고, 유럽의 가장 큰 이른바 이제 ESS 분야 회사를, 에너지 회사를 물량을 잡았어요. 그래서 ESS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이 이제 삼성 SDI인데, 저가형에서는 중국이 ESS 분야에서 70%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삼성 SDI나 국내 그 LG 엔솔이 LFP 방식의 중국과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물량을 받기 위해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도 LFP 방식의 ESS 방식은 내년부터 오다가 수주가 가능하고, 전기차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중국이 이 LFP 방식을 다 먹은 게 아니라 걔네들도 해마다 계속 새로운 유럽의 자동차사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계약을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의 수익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회사가 미래를 위한 대비를 잘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부가 K배터리 육성책을 하고 있을 때 다양한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장 나쁠 때, 공포 구간이 있을 때가 주가는 가장 싸게 산 것이고, 그 구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포로 생각하지 말라. 모든 주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볼게요. 이 현대로템이죠. 이 현대로템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이제 작년의 기준을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한 8배 올랐죠. 이 현대로템은 이제 상당 정체 현상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 걸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의 이 사이클이 걸린다.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도 기본적으로 이전에 좀 쭉 보시면 2021년도와 24년도 사이에는 거의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2년 반을 이렇게 박스권을 거쳤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니까 4배 이상의 반등을 주잖아요.
모든 이 글로벌 베스트를 지향하는 이 테마주, 조선, 방산, 원전, 2차전지, 반도체, 이 내용에는 산업적으로 신생, 성장, 이 3L이라는 이 사이클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그 부침을 겪었잖아요. 하이닉스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제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한국 2차전지 끝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의 시각을 보시면 돼요. 하지만 주가가 좋아졌을 때 보게 되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가장 나쁠 때, 이 머리까지 있던 주가가 저희 발목까지 빠졌는데, 나쁘다고 그래서 발목에서 좀 하락한다고 그래서 매도를 하거나 손절하는 전략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회사가 R&D를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 글로벌의 그물을 넓게 펼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흐름을 본다고 치면은 잘 살펴봐야죠. 잘 살펴봐야죠. 이 회사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 기술력은 얼마큼 있는가? 앞으로 터질 재료는 뭐가 있는가?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SDI LFP 전략, LG 엔솔의 전략, SK 이노베이션의 전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엔캠도 봐주세요, 뭐 LNF도 봐주세요, 이런 분 있잖아요. 소재는 경쟁력이 너무 치열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있지만 너무 치열합니다. 거기에서 일부 그 회사들의 기본적으로 5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흐름을 보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앞으로 LG 엔솔이나 삼성 SDI처럼 글로벌 베스트를 위한 전략이 있는가를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눈치만 보고 있는 회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납품업체를 계속 개발을 해서 매출단을 키워낼 수 있는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은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품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그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거, 반등도 제한적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종목이 하락했다고 그래서 그 종목을 고집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LG 엔솔도 70만원 갔다가 31만 5천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따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치면 어느 게 더 빠른가.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80만원 가던 게 17만 7천원대까지 빠졌다 보면은 다음에 주도주 탈환 가능성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산업적으로 그리고 로봇 테마로 이어졌을 때 글로벌 베스트가 될 수 있는가? 그런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 5천 시대를 약속했는데 테마주, 조선, 방산, 원전은 자꾸 바뀝니다. 외국인 기관은 상단 정체 현상,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더 이상 폭증하지 않으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마로 옮겨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수와 함께 가는 증권주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2차전지 가장 나쁜 거. 하지만 글로벌 베스트가 있는 기업은 점차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포인트는 삼성 SDI가 3분기에 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4분기에 흑자 전환 하나 안 하나, 이것만 보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린다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워칭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와 함께 2차전지 산업 업황과 주도주 산업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했던 주가 5천 시대에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그런 사이클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제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딱 드리면, 저는 주가 5천이 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내용은 어떻게 주가 5천이 가냐. 하나는 K배터리 공약 실현 정책이 시행이 됐을 무렵에 한번 점프가 되고, 국내 GDP가 회복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 뭐 소비 쿠폰 등등 확산, 이런 것도 다 그런 정책의 일환이죠. 상법 개정의 후속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이른바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이 가능하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영향력이 확대되고 남북 관계 변화가 투자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점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수혜받을 업종을 잠깐 언급을 하면 반도체, K배터리는 다 포함됩니다. K배터리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방산, 조선 가운데 차별화가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가장 높게 보는 것은 하나에어로스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을 가장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법 개정 효과로서는 저는 이제 모든 지주회사와 대형주가 다 포함되는데 증권주에서는 글로벌 IB로 가는 회사가 가장 성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폭증보다는 이미 미래에셋증권이 10,000원에서 이미 20,000원대 올라왔기 때문에 30,000원대를 좀 노려보는 그런 사이클을 바라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량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 그러니까 하나 같은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5천 시대에 수혜를 볼 것이다. 계속 이렇게 관심도와 메이저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금융, 증권, 방산, 기계, 원전, 2차전지, 보험 이런 업종별 테마주가 이른바 수급과 실적과 밸류업 등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거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작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 안 돼요. 계속 손절치고 작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 지수가 4천 가고 5천 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소신주를 딱 정하고 내가 이걸 딱 가져갔을 때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하신 분이 이 시대에 한 2억 5천을 만들겠다 생각가지고 선택과 집중 세 종목을 딱 압축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이 2억 5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자꾸 업종과 테마와 종목을 따라다니면서 팔고 사고를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은 지수가 5천을 가도 계좌가 마이너스 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신, 원칙, 인내, 워렌 버핏도 대단한 전략이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좀 더 물타기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세 종목을 투자했는데 2차전지를 투자를 했어요. LG엔솔을 투자를 했어요. 내가 31만원 샀는데 29만원까지 빠졌어. 그러면 세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줄여서 옮겨가는 전략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좋은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큰 흐름 내에서 앞으로의 정책 수혜주, 이재명 시대 주가 5천을 바라보는 투자자 원칙, 그리고 2차전지 테마주를 바라보는 시각, 새로운 주도주의 출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압축하고 대응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그런 투자 흐름을 압축해 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전고체 어떻게 개발되고 있나, 누가 가장 빠른가, 전고체가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조만간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